챕터 16 1, 2월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고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강학원은 1월을 공부 시작 일정으로 잡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커리큘럼을 짜죠. 물론 11월, 12월 과정도 있지만 이 과정은 워밍업 수준의 내용이며 강의용 정식 교재도 출간이 안 된 상태라 수업도 A4 용지 출력물로 진행하고 이후 1, 2월 과정에서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스킵해도 학습 진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인강을 베이스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은 1, 2월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수험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 1, 2월 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1, 2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우 15년 이상 공부에 손을 놓았다가 오랜만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1, 2월 과정 인강은 50분짜리 강의 4개로 진행돼서 3, 4시간은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처음 보는 낯선 용어들로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에 엉덩이는 좀이 쑤셔서 수업을 끊었다 다시 틀었다를 많이 반복했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생각했던 게 어차피 내가 선택한 공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면 인강 수업료 99만원 날라간다. 합격해서 나는 반드시 환급 받는다 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비록 끊었다 틀었다를 반복하더라도 당일 목표량은 반드시 채워 수업이 밀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했고 이 시기에는 배속 감기로 속도만 땡겨서 듣지 않고 모든 강의를 정배속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한 짓은 용어 사전 검색인데 수업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대충 넘기지 않고 부록으로 주는 교재와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꼭 찾아보기를 했습니다. 재밌었던 건 낯선 용어 중 몰라서 찾아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줄이기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분야의 공부이니 6개 과목 모두 낯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할만하다고 느꼈던 과목이 있는데 저는 학개론과 중개사법은 괜찮았고 공법과 공시세법은 그냥저냥 버틸만 했습니다. 근데 민법은 정말 최악. 도저히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민법 시간만 되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3월 과정 시작하기 전에 한번 부셔본다 각오를 다지고 1, 2월 과정에서 강사님 2분을 추가해서 총 3명분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면 참 하기 싫고 힘든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60점 커트라인 시험인데 이건 좀 버릴까? 하는 유혹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이런 걸 하나씩 또 하나씩 또 하나씩 포기하는 순간 합격은 멀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이번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은 건가? 난 반드시 합격해야 하잖아 를 떠올리며 안되는 파트에 시간을 더 쏟았습니다. 익숙하고 쉬운 부분은 금방 적응하는 게 맞고 어렵고 힘든 부분은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니까요.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세 줄 요약. 1. 2월은 공부 적응 기간으로 누구나 다 힘듦. 2. 모르는 낯선 용어를 대충 넘기지 말 것. 3. 쉽고 편안한 과목보다 어렵고 힘든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할 것. 오늘 영상은 3, 4월 공부에 대해 얘기 드릴 건데, 작년 수험생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9개월간의 공부 기간 중 저는 3, 4월 과정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힘든 만큼 공부에 투자한 시간도 제일 길었고, 그리고 실력도 이때가 제일 많이 늘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초시생이었던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던 공부가 2달이 넘어가면서 든 생각은 이 시험 이거 만만치 않구나 였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1순환 때 들었던 내용일 건데 수업 내용이 너무 새롭게 느껴졌고 기억에 남아있는 건 단어 몇 개뿐이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맞나? 대체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한 거지? 나만 이렇게 모질이인가? 하고 자책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 과정부터는 기출을 베이스로 한 본격적인 문제풀이 수업이 이어지는 일정으로 오전 4시간 이론 강의가 끝나면 오후 2시간 문제풀이를 하는데 실전 문제를 접해본 첫 소감은 고작 단어 몇 개 외운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게 되어 있구나 였습니다. 우리 시험의 출제 방식은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여 풀 수 없게 내는 형태가 아니라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어설프게 내용을 알면 정답을 맞출 수 없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예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기출 패턴과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보셨듯 단어 몇 개 외운 거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요즘 강의 끝나면 익힘장이라는 키워드 빈칸 채우기 복습을 많이 하실 건데 몇 번 저한테 질문 주셨지만 제가 익힘장 공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키워드를 확실하게 캐치해 이것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빈칸 채우기 공부는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내용을 알아야만, 확실하게 외워야만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고 단어 몇 개 아는 수준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파트를 키워드 위주 겉핥기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는 버리더라도 시험에 꼭 출제되는 파트를 모조리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험은 시간 제한도 빠듯해 한 문제당 1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구조인데 전체 내용을 확실하게 외워두면 문제 푸는 속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4월은 지금 보셨듯 이러한 문제풀이를 처음 접하는 과정인데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시험이 문제은행식으로 같은 문제를 돌아가며 반복해서 출제하지는 않지만 매번 시험에서 출제되는 지문의 60% 정도는 최소 한 번은 이전 시험에서 다뤄진 지문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공부 하나 없이
기출만 통으로 외워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암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우는 건 힘들어요. 제 경우 기출을 엄청 많이 풀기는 했지만 일부러 외웠다기보다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복습용으로 따로 풀어본 횟수만 체크한 거라 인간 공부를 위한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특강 같은 것들과 카페, 교수님 밴드 등 SNS를 통해 매일 아침 공부 시작 전 예열 문제풀이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지금 1, 2월 2달을 배웠어도 남는 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출을 바로 접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져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 4월 과정이 힘들어서 이 공부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고 중도 포기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건데 3, 4월을 잘 버티시면 확실히 실력이 느는 게 보일 거고 틀리는 문제보다 정답을 맞추는 문제가 늘어나면 자신감도 붙고 지겹기만 했던 공부도 조금씩은 재밌어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저도 공부하는 거 힘들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도저히 못해먹겠다 느껴졌던 내용들이 초중반을 지나며 점수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점수 오르는 맛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잘 나오는 점수 떨어지는 게 싫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두 줄 요약. 1.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단어 몇 개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해서는 풀 수 없게 되어 있어 대충 하면 안 되고 하나를 하더라도 깊숙이 완벽하게 공부해야 함. 2. 3, 4월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열심히 공부해 잘 버텨내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음. 5, 6월은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정신없는 와중이지만 짬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오케이, 진행하시죠. 챕터 26 5, 6월 과정은 반환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해내셨어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초보운전, 신입사원, 새로운 시작의 대명사격인 단어들인데 새로운 시작은 버겁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능수능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대부분은 공부를 최소 20년 이상 손 놓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초반 시작 단계인 1,
1, 2월, 3, 4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고 아마 강사쌤들도 자주 얘기하실 건데 5월부터는 수업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강의 시간만 해도 4월까지는 오전 4시간에 오후 2시간을 해 총 6시간이었지만 5월부터는 오전 3, 4시간만 하면 끝이죠. 여기에 그동안 진행된 이론 수업은 아무래도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풀이 수업은 한층 가볍습니다. 한마디로 5, 6월 과정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잠시 템포를 조절하며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강의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5월은 이벤트가 많은 가정의 달이라 물리적으로 공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기도 할 건데 다만 저는 작년 시험 준비 기간 9개월 동안을 오로지 합격만 생각하며 다른 건 전부 포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린이날에도 어버이날에도 그리고 5월 중에 있는 제 결혼기념일에도 기념일을 즐기는 건 최소화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5, 6월 제가 작년에 했었던 공부 스케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들었던 방문각 인강은 5, 6월에 예상 문제집 풀이를 합니다. 쌤마다 수업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1시간 압축된 이론 수업을 하고 2, 3시간 문제풀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그런 거겠지만 문제풀이는 교재 문제 중 일부만 선별해서 풀어주십니다. 저는 압축 이론 수업을 듣고 쌤이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먼저 문제를 다 풀어버렸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는 전부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는 생판 처음 보는 주제도 있었는데 그냥 틀리던 말던 찍으면서 풀었습니다. 다만 틀린 문제는 바로바로 해설을 꼭 확인해 두었고요. 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5, 6월 예상 문제 과정을 스킵하고 이전 단계 이론 공부를 한 바퀴 더 돌리겠다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이러한 공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의 최종 목표는 시험 당일에 커트라인 점수를 넘는 정답 개수를 채우기 위함인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풀이 과정이 이어지겠지만 이제 시작된 5월부터 시험 막판까지 과정은 계속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이에요. 문제 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 따져보면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죠. 근데 예상 문제 풀이 과정의 첫 단계인 5, 6월을 그냥 건너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저히 지금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시면 5, 6월 수업을 빼올 게 아니라 5, 6월 수업은 순서대로 진행하되 시간을 추가로 내서 3, 4월 과정이든 기출특강이든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에도 있지만 저는 모의고사를 5월부터 봤어요. 모의고사는 방문각 포함 메이저 인강회사 4군데에서 총 34번. 모의고사는 현재 나의 실력 체크뿐만이 아니라 응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니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스모 활용법도 일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 6월 과정 때 예상문제풀이 강의 진도와는 별개로 매일 200문제씩 기출 랜덤 풀기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행사가 많은 5월에도 하루에 최소 8시간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 수험생 시절에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전업으로 공부만 했는데도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1일 1문제 풀고 교수님들 밴드 순회하면서
올라오는 문제나 이론 보고, 강의 듣고, 강의 끝나면 기출 랜덤 돌리고, 틈나는 대로 시간 빼가면 모의고사 보고, 유튜브 짤강도 업로드 된 것 중에 놓치는 거 있으면 꼭 챙겨보고,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교수님들 토크쇼처럼 가볍게 진행되는 바깥수다도 애청했고요. 정말 모든 것을 시험 합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작년 수험생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 참 지치는 시기이겠지만 이미 반이나 지나왔고 앞으로 반도 안 남았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세요. 자격증 하나면 지금의 힘든 시간은 모두 보상이 됩니다. 5, 6월 공부 한 줄 요약. 5월은 예상 문제 풀이가 시작되는 과정의 첫 시작. 절대 그냥 스킵하지 말 것. 그럼 일요일인 오늘도 저는 집 보자는 손님이 있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일하러 갑니다. 챕터 27 7, 8월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만. 5, 6월 예상 문제풀이 과정은 잘 마치셨나요? 전업으로 공부만 했던 저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인간 커리큘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강했지만 개인 일정에 따라 가장 많이 스킵하게 되는 과정이 5, 6월 예상 문제집 풀이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 경우 실력 향상에 5, 6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건 의미 없으니 5, 6월 과정을 스킵하신 분들은 지나간 강의에 미련 두지 마세요. 대신 7, 8월은 앞서 지나온 시간들보다 일정상 분명 여유가 있을 테니 합격에 가까워지려면 강의는 못 듣더라도 시험 전까지 5, 6월 과정 문제집은 꼭 한번 스스로라도 풀어보시길 권유드려 봅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럼 오늘은 7, 8월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려볼게요. 처음 인트로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7, 8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이 과정의 커리큘럼부터 소개드리면 오전에 3시간 정도 빠르게 이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간 정도 문제풀이를 하고요. 저는 오전 이론 정리 강의 보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1.8배속으로 땡겨 들었는데 이렇게 땡겨 들어도 로스 없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1월 과정부터 최소 3번 이상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오면서 항상 암기하자는 목표를 두고 외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이론 정리를 1-2시간 정도로 간단히 하고 나머지 공부 시간은 모조리 문제풀이에만 집중했어요. 오, 그거 좋았어요? 7, 8월 과정에 제공되는 문제풀이 교보제는 각 단원별로 나눠서 제공되는데 저는 제가 원래 수업을 듣는 담당 쌤 문제만 내려받아서 푸는 게 아니라 방문각 전체 쌤 문제를 내려받아서 전부 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강 쌤들마다 수업 진도가 약간씩은 달라요. 예를 들면 민법 기준으로 계약법부터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법 총칙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시법이라면 지적법부터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등기법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오전에 들었던 이론 수업 진도와는 별개로 모든 쌤들 문제를 전부 풀다 보니 수업 진도가 뒤섞여 단원별 문제풀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범위 학습이 되더라고요. 2달 내내 전범위 문제풀이 학습. 물론 단원별 모의고사 시험 점수는 당연히 제가 오전 이론 정리했던 부분이 훨씬 잘 나왔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하지만 진도를 다르게 나간 쌤의 시험 점수는 형편없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틀린 문제는 꼭 확인해서 복습을 했는데 이때 어디가 암기가 덜 되었는지 체크해가면서 다시 외우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모든 쌤들 문제를 전부 풀어보는 것에 대한 장점이 더 있는 게 시험 난이도가 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학개론 기준으로 이영섭 쌤은 기출 위주로 문제를 내주셔서 8회차까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김백중 쌤은 문제를 꼭 어렵게 내셔서 6, 70점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 본 시험을 치르고 보니 쉬운 문제, 내가 익숙한 문제만 풀어보지 않고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자주 풀어봤던 경험이 본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7, 8월은 휴가 기간에 아이들 방학 시즌도 겹치고 날씨가 더워 환경적으로는 공부하기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저는 반대로 7, 8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전 이론 강의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것들만 수업을 하니까 내가 공부가 확실히 되어 있구나, 그동안 암기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가 체감되면서 자신감이 엄청나게 확 붙더라고요. 문제풀이도 매일 전범위 시험을 2달 내내 보며 7, 8월 과정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계속 오르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과장을 조금 더 하자면 솔직히 이때는 시험 합격과는 별개로 순수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도 다른 과정 때보다 훨씬 오래 투자하게 됐고요. 물론 이런 느낌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는 다르게 그동안 공부를 했지만 점수가 안 나와서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2차까지 동차로 한 번에 하는 건 무리다, 그냥 1차만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부에 투자해야 할 아까운 시간에 답도 안 나오는 고민으로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당장 점수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쌓아오신 시간이 있을 건데 지금부터라도 암기와 문제풀이에 집중해 보시고 무조건 동차로 도전을 해보세요. 내년에 이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한다는 건 정말 절대 반대이고 아직도 시험까지는 4개월이나 남아있어요. 합격하지 공부할 시간은 차고 넘칩니다. 한 줄 요약. 7, 8월 커리큘럼은 단원별 모의고사이지만 전체 강사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매일 전범위 학습을 해보세요. 챕터 28 9시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월만큼 빠른 게 없다더니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이 되었네요.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고 시험은 코앞이라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초조하시죠? 이건 나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특히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합격은 꿈도 못 꾸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 전혀 없어요. 불안과 초조함은 열심히 하신 분들만, 합격에 가까우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9, 10월을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면 정말 불행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아직도 2달이나 남았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각오로 남은 시간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공부는 원래 벼락치기가 제일 효과가 좋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것은, 시험 점수라는 것은 시험 당일날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냐, 누가 더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냐가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커트라인 이하 점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걱정할 일 없어요. 2달 동안 기본에 충실해 암기만 확실히 해보세요.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두 문자 암기도 좋고, 숫자만 따로 모아서 외우는 암기도 좋아요. 지웅쌤처럼 운율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암기도 정말 좋고, 덕수쌤처럼 틀린 문장 호통치면서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하며 키워드 찾기 동그라미 연습도 좋아요. 제가 그동안 공부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영상을 올렸지만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따로 있는 거니까요. 근데요, 이 시험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시험이 아니라서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지만, 대충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고 열심히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 공부 시간이 절대적인 그런 시험이에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100점을 받았냐, 점수가 왜 이렇게 높냐는 거였는데,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9개월 넘는 시간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격에 정말 절박했어요. 이번 시험에 우리 가족의 생계를 걸었죠.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날 5시가 좀 넘어서 인강학원별로 가다반이 하나둘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채점 마치고 합격 점수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오랫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구독자님들 차례예요. 남은 시간 2달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시험날 당당히 자격증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 10월 인강 학원커리는 백선 동영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보면 이름 그대로 백선은 중요 지문 100개 외우기이고, 동영은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풀어보기예요. 여태까지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고 시험 지문도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 9, 10월은 암기를 1순위로 생각하세요. 동영을 보든 기출을 보든 요약집을 보든 전부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했던 암기 체크 방법은 같은 날 오전 오후 나눠서 같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오전에 기출 32회를 풀었으면 채점에서 틀린 문제 확인하고 다시 암기한 후에 오후에 기출 32회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오전보다 오후에 문제 풀 때는 같은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가 확실하게 돼 있다면 시간도 확실히 절약되고 틀린 문제는 절대 다시 안 틀리죠. 이 방법이 저는 암기 체크에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9, 10월에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문제는 기출과 제가 수강했던 방문각 자료 말고도 전체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구해지는 대로 모조리 풀었습니다.
확실히 문제풀이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긴 했어요.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시험장과 동일한 분위기로 마스크도 쓰고 시험장 소리 ASMR도 켜놓고 OMR 카드도 당연히 똑같이 작성했어요. 100% 일치합니다. 저는 벌써 중개업 6개월 차 부동산 사장이 돼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꿈에만 그리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집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자주 듣고, 중개하러 제주도 출장도 가보고 원룸, 투룸, 아파트, 상가 가리지 않고 매물과 손님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 출동하다 보니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비싼, 그래서 손님이 잘 붙지 않는 타운하우스 거래도 성사시키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작년의 공부 시간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합격하셔서 저랑 같이 공동중개 하셔야죠.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남은 2달 최선을 다해 마지막 불꽃을 태워 올해 꼭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